내가 한 10걸음 갈 걸 2걸음밖에 못 간다는 말이죠. 자동차한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죠. 갈 수가 없으니까. 자동차는 가는 거거든. 이윤을 추구하는 것처럼 좀 더 좋은 롱레인지에서 아마 더 많은 이윤을 자, 그러면은 일단 스탠다드와 롱레인지 이 두 모델 차이는 1000만원입니다. 우리 돈 1000만원. 스탠다드 플러스와 롱레인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배터리 용량이 차이가 납니다. 스탠다드 플러스는요 50kW시고요 롱레인지는요 75kW시 입니다. 그에 따라서 운행할 수 있는 항속 거리는 스탠다드는 352km, 롱레인지는 446km로 대략적으로 한 94km가 차이가 납니다. 보통 차에서 94km는 별거 아닐 수 있겠지만 전기차에서 94km는 대단히 큰 차이겠죠. 충전하는 일이 그게 아직까지는 꽤 골치 아픈 일이니까요. 일단 이 배터리 가격 차이를 살짝 한번 간접적으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2018년 기준 배터리 가격이 1kW당 176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20만 7천원 정도가 되는데요. 두 배터리 용량의 차이가 대충 15kW시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만원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가격 차이는 1000만원인데 배터리 300만원에서 이것저것 다 포함해서 그냥 350까지 하더라도 나머지 650만원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도 11월 달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스탠다드는 352km에서 15km 더 늘어나서 항속 거리가 367km를 갈 수가 있고요. 롱 레인지는 446km에서 19km가 더 늘어나서 463km를 갈 수가 있다고 하네요. 이게 바로 테슬라 자동차의 매력입니다. 업데이트를 통해서 차가 계속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그리고 자동차의 충전 속도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좀 더 가격이 비싼 롱 레인지가 급속 충전 시 좀 더 빠르게 충전을 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인테리어 및 외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플러스는 부분 프리미엄이라고 하고 롱레인지와 퍼포먼스는 프리미엄이라고 이렇게 구분이 지어졌습니다. 그럼 둘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롱레인지에는 LED 안개등이 전방에 있고요. 뒷자리 열선 기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기본 스탠다드 플러스는 7개의 스피커를 가지고 있는 반면 롱레인지는 우퍼를 포함해서 14개의 스피커를 장착했다고 합니다. 또 롱레인지는 위성지도 및 실시간 트래픽 정보 등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해서 지원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거를 일일이 수치적으로 다 계산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어떤 회사의 자동차든 경차보다 플래그십 자동차에서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처럼 좀 더 좋은 롱레인지에서 테슬라 모델 3에서 추가할 수 있는 옵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옵션은 자동차 색상입니다. 흰색, 다행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흰색을 많이 좋아하잖아요. 흰색은 무료 추가 금액이 없고요. 검정색, 미드나잇 메탈 실버, 그리고 파란색 이렇게는 128만 6천원이 추가금이 발생되고요. 빨간색은 257만 1천원이 추가금액이 발생됩니다. 이건 참 놀라운 시스템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흰색이 8만원 혹은 16만원 이런 식으로 추가금이 발생되는데 테슬라는 반대로 흰색은 무료, 색깔이 있는 것들은 이렇게 많은 추가금이 발생이 되네요. 이건 아마 페인트 값보단 인건비?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실내 디자인 색상이 보통 다 그냥 올 블랙이 기본입니다. 이건 무료고요. 화이트 앤 블랙. 블랙 앤 화이트. 디자인의 기본은 역시 블랙 앤 화이트죠. 이렇게 되면 또 똑같이 118만 6천원이 추가가 됩니다. 또 세 번째, 19인치 스포츠 휠을 선택할 경우에는요 192만 9천원이 또 추가가 되고요. 휠 하나 바꿨을 뿐인데 아무리 휠 앤 타이어 가격이 아무리 최고급 타이어를 낀다고 해도 너무 비싸죠. 끼지 말란 소리죠. 왜냐면 이렇게 되면 귀찮으니까 하지 말아라. 공정화 과정에서 또 표 보고서는 또 19인치 갈아 껴야 되잖아요. 이게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가격을 이렇게 빵 때려버린 거지. 그래, 돈 있는 사람들은 19인치 껴라. 하지만 우리는 이 공정을 좀 단순하게 하고 싶다. 힘들다. 이 단차도 나고 지금 이거 문제가 심각한데 언제 내가 이 18인치 19인치 이 표 같은 거 보면서 이거 언제 갈아 끼고 앉아있냐 이런 느낌이 든 거죠. 완전 자율주행 기능 네 번째 옵션, 요것은 771만 4천원. 와우, 무려 700만원대 옵션입니다. 이게 원래 700만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비싸지 않았는데 계속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 옵션 가격이 계속 올라갔다고 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 가격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 완전 자율주행 기능? 뉴스에서 아직 이거는 시기상조다. 아직 계속 저기 미국에서나 시험 주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테슬라에서 가능하단 말이야? 가능하진 않고요. 가능한 부분은 지금 가능히 하고 요 돈을 지금 지급을 하면 차후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혹은 MCU, ECU 그 기기판이 있습니다. 메인 컴퓨터에 해당되는 그거 자체를 또 무상으로 업그레이드 갈아주는 한이 있어도 어찌됐든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끝까지 책임지겠다. 그 책임지는 가격이 한 700만 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카페를 찾아보니까 기존에 이 부분 옵션을 지불을 한 분들은 계속해서 소프트웨어 뿐만이 아니라 하드웨어적으로도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자율주행 기능, 영어 약자로 FSD라고 합니다. 요거를 추가하느냐 마느냐 테슬라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일단 여기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가지 다 먹었어요. 모든 옵션을 다 추가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1296만 원, 웬만한 중고차 가격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그래서 추가할 만한 사람들은 많이는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 아마 그냥 흰색으로 타시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냥 테슬라면 되거든요. 색깔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네 번째 완전 자율주행 기능만 다시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원래 이 FSD 기능을 추천하진 않았습니다. 이 700만원 FSD 기능을 옵션을 추가할 바엔 차라리 스탠다드 플러스에서 1000만원을 더 주고 롱 레인지로 가는 걸 더 추천드린다 라고. 하지만 지금 테슬라 소프트웨어 버전 10.0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응가 할 거야? 이제는 이 700만원짜리 옵션을 추가하는 것도 나쁘지가 않다라는 것으로 노선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10.0이 업데이트 되면서 추가적인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혁신적이고 실제로 쓸모가 있기 때문에 추가하는 게 또 낫고, 또 요게 추가되면서 미국에서는 지금 이미 완전 자율주행 옵션이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아직 안 올랐으니까 미리 지금 추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이렇게 되면서 좋은 점이 세 가지가 있다고 올려주셨는데요. 작성자 TKC 회장 티랜드라는 분이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서먼 기능이 추가됐다고 합니다. 그냥 서먼 기능은 주차되어 있는 차가 쥐잉 앞으로 당겨지게 나오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소나타에서부터 이런 기능이 있죠, 리모컨을 통해서. 근데 이게 스마트 서먼이라서 조금 멀리 있는 사람에게 자동차가 알아서 좌회전 우회전 어느 정도 해서 무인 자동차처럼 운행을 해서 내 앞으로 온다, 이런 기능인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NOA가 한국에서도 도입이 되었습니다. NOA가 뭐냐면 내비게이션 온 오토파일럿이라고 해가지고 내비게이션 기반으로 오토파일럿이 이제 운영이 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은 기존에 어댑티브 크루즈 차선을 유지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고속도로에서 앞차의 속도 대비 내가 알아서 추월 차선으로 갔다가 다시 또 주행 차선으로 오고, 이렇게 자동차를 추월할 수 있는 기능과 고속도로 분기점에서 스스로 알고 내비게이션 기반으로 빠져나가는 기능까지 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튜브에서 요거를 사용해서 부산으로 가시는 오너분의 영상을 봤을 때 이 피로감이 상당히 더 놀랍도록 덜해졌다. 저도 지금 그냥 아주 옛날 굿이 그냥 크루즈 컨트롤만 하더라도 이 발에서 발판을 계속 밟고 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제가 행동을 안 해도 상당한 피로감을 덜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현대기아 자동차에서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뿐만 아니라 차선까지 유지해주기 때문에 그거를 아마 제가 사용한다면 더 대단히 피로감을 덜 수가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차선 변경 및 간단한 분기점을 스스로 빠져나간다. 가끔씩 이거 내비게이션을 못 보고 분기점을 놓치고선 직진하거나 그럴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엄청나게 대단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이제는 FSD를 선택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옵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에 제가 선택을 한다면요, 저는 모든 옵션을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롱 레인지 옵션 없이 롱 레인지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스탠다드에서 나중에 롱 레인지로 차량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데, 완전 자율주행 기능은 추후에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차에서는 기존에 출시된 차량의 옵션을 나중에 다시 선택하는 건 불가능한데 테슬라에서는 그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록 가격이 올라가긴 하겠지만 나중에 정말 필요하다면 3단계, 4단계 완전 자율주행 기능이 구현이 된다면 그 정도의 한 800, 900만 원의 돈을 더 추가로 내고 선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놀란 건 테슬라 모델 3가 소형 준중형이 아니라 중형급 세단이라는 겁니다. 저 몰랐어요. 가족을 위한 자동차로도 충분히 탈 수가 있다. 물론 제가 항상 강조하는 열선 같은 것들,
자주 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 열선도 배터리거든요. 핸드폰도 이제 전기차에서는 절대로 이 시거잭이라든가 USB를 통해서 충전하면 안 돼요. 왜냐면 요거 충전을 하면은 우리가 갈 거리가 줄어들어. 내가 한 10걸음 갈 걸 2걸음밖에 못 간다는 말이죠. 자동차한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죠. 갈 수가 없으니까. 자동차는 가는 거거든. 충전기가 아니잖아요. 뭐 엉덩이 따뜻해지게 하는 방석이 아니잖아요.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좀 정신이 없었죠. 오래간만에 가온이가 어린이집에서 오고 나서 제가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가온이가 좀 많이 개입을 했습니다. 그런 점 좀 너그러이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자동차 회사의 건투를 비면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